자, 경북대 2016년도 수시 기출문제로 요거는 이제 좀 문제 제시문도 좀 길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또 1번 문항에 소문제가 한 두 개 이렇게 또 짧게 또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좀 다수의 소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진핵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를 쌍으로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포를 이배치의 세포라고 한다. 자, DNA는 세포 주기에 간기에 복제되어 분열기 동안에는 자매 염색분체 형태로 존재한다. 자, 이배체의 생식 모세포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배선을 통해서 반수체인 생식세포를 만든다. 자, 이배체 세포와 반수체 세포에 좀 중심을 두고서 세포 분열 동안에, 감수 분열 동안에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지. 그치? 감수 분열 동안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아마도 이 제시문에서의 의도로 볼 때 문제에서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관한 어떤 관련 질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생식세포에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긴다. 자, 염색체 수 이상에 관한 그 원인에 관해서 비분리 현상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뭐 교과에서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걸 다루려고 한다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 드물기는 하지만 모든 상염색체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4배체의 식물이 생기기도 한다. 아주 예외적인 걸 다루고 있죠. 그치? 아주 예외적인 걸 다루는 이유는 거의 100% 문제에서 이것에 대한 이유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과적인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위배되는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가를 지금 설명해 줬어. 간단하게. 그치? 제시문에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이 현상을 설명해라. 이 현상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4배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을 해 두시고 체크를 해 놓는 거야. 제시문 읽어갈 때.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짝을 지어서 같이 표시해 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해석이나 문제의 결과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딴 데로 새는 걸, 이야기가 딴 데로 새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생각의 범위를. 자, 육종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한다. 그래서 4배체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 이제 부수적인 얘기를 해줘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핵심이고 염체 수의 이상에 의해서 4배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앞의 내용들로 볼 때는 일반적인 이제 유전 현상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포함되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겠지. 자, 제시문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쌍으로 갖는 순종 간의 교배가 일어나면 잡종 일대에서 부모 중 한쪽의 형질만 나타나게 된다. 우열의 법칙이지. 이때 표현되는 대립 형질을 우성, 그렇지 않은 것을 열성이라고 한다. 자, 우열의 법칙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시켜 얻은 잡종 이대에서는 우성 대립 형질과 열성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자손의 비율이 약 3대 1이다 해가지고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죠. 자, 멘델은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성과 열성 현상을 포함해서 분리의 법칙을 제안하였다. 즉, 대립 유전 인자는 쌍을 이루고 있고 이 대립 유전 인자 쌍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아까 전에 뭐 앞에 문제 1번 문제에서의 어떤 답안으로 하면 좋은 내용이네. 대립인자 쌍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자, 멘델의 분리 법칙으로 유전 현상이 잘 설명되는 이유는 대립 유전 인자가 실제로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 인자가 실제로 상동 염체에 존재하고 이 상동 염체 쌍이 감수 분열 동안에 각각의 생식세포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분리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네, 분리의 법칙을. 제시문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 각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관군을 이룬다. 연관군의 수는 생식세포의 염체의 수와 같으므로. 보통 이런 요소들은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라든지 간단하게나마 자료 해석하는 문제에서 활용되기도 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연관군은 23개이다.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연관 유전자들은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멘델의 동의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자, 제시문 나에서 멘델의 유전법칙을 설명해주고 제시문 다에서는 멘델의 유전법칙에 또 그치 예외적인 어떤 현상, 그치 반하는 어떤 현상,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연관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유전 현상을 갖다가 언급하여서 이걸 소재로 또 문제로 출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제시문 가나 다가. 그래서 가는 이제 독립적으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한 염체 수 이상에 관한 걸 설명하고서 있고, 제시문 나와 다는 전통적인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의 원인에 관해서 설명하고서 있으며, 제시문 다는 이러한 이제 그 분리의 법칙이지, 그치? 분리의 법칙에 위배되어지는 이제 연관이라고 하는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분리의 법칙이라면 동의의 법칙에 위배되어지는, 그쵸? 그 동의의 법칙에 이제 위배되어지는 이제 그 연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고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연관 유전자 간의 연관이 또 깨지는 경우도 실제로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23쌍의 염색체들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져 있는 유전자 간에도 그러한 연관이 깨어지는 현상이 또 발생한다. 자, 이것은 뭐 얘기하겠어? 교차 얘기하겠죠? 그치? 이것은 상동염체가 분리되기 전에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서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연관과 교차에 관한 질문이 되겠어. 그러니까 본 문제에서는 이 교차에 관한 얘기가 좀 긴 걸로 봐서 보통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교차 현상은 거의 다루진 않잖아. 그치? 그런데 논술 문제에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제시문에서 교차 현상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 교차에 관한 질문들 나오면 익숙하지 않은 질문들이니까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교차의 발생 빈도는 염색체 상에서의 두 유전자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자료들을 보고 교차가 많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를 갖다 우리가 만일 자료에서 읽을 수 있다면 같은 염색체 안에서 그 두 유전 요소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런 연관과 교차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염색체에 있는 대부분의 유전 형질은 함께 유전되어지기는 하지만은 어떤 유전 형질은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자, 문제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육종학자가 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2배체의 완두로부터 4배체의 완두를 만들었다. 자, 아래의 자료는 이 4배체의 완두에 대한 설명이다. 자, 흔히 보기 조금 힘든 문제이긴 한데요. 자, 4배체 완두에 대한 설명이다. 자, 자료를 이제 쭉 읽어봤어. R은 완두 C의 모양을 둥글게 하는 유전 형질을, 그 다음에 스몰 R은 주름지게 하는 유전 형질이다. 아주 옛날에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치? 요새는 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이런 표현 자체가 문제에서 잘 안 나오지 않냐? 그래, 안 그래? 라지 R, 스몰 R의 유전은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라지 R과 스몰 R에 대해, 라지 R은 스몰 R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같이 있다고 한다면 라지 R이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4분 염색체, 이가 염색체지. 4분 염색체를 형성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분 염색체에 형성하는 이제 3가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거는 왜 집중해야 되면 지금 제시문은 지금 4배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4분 염색체가 감수 분열에서 분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따로따로. 4배체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의 분화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게 4배체라고 그랬지? 그치? 비분리 현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게. 그러면 이 4분 염색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배체는. 4분 염색체가, 그쵸. 그대로 자손에게 다 가는 거죠. 그치? 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라지 R과 스몰 R이 있는데, 라지 R과 스몰 R에 위에서, 라지 R과 스몰 R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4분 염색체가, 즉 4개의 염색체가, 상동 염체가 접합해서 이러한 이제 4개의 염색 분체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4개의 염색 분체에 대한 종류가, 염색 분체에 의한 종류가 총 3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2배체와 4배체의 생식세포가 가진 유전자형의 비는 서로 다르다.
당연히 뭐 2배체하고 4배체에서 생기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진 생기세포는 유전자 형의 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지. 2배체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4배체는 비분류 현상으로 나타난 이런 이제 4분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 현상이 진행될 테니까. 그치? 자, 1번. 4배체 완두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소문항의 1번과 2번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4배체 완두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의 종류와 그 비를 구하고, 자, 4배체 완두에서의 생식세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그것의 유전자형의 종류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라. 물론 이건 뭐 과정 설명하는 건 당연히 이건 다른 문제는 아니지. 이건 같은 하나의 문제로서 이걸 갖다 근거를 들어 설명해라 라는 뜻이야. 자, 생세포의 유전자, 4배체 완두에서의 생세포의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유전자형. 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 지금 4분염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상동염체가 만드는 4분염체를 형성하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하여서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치? 그리고 라지알과 스몰알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라지알, 그치? 복제하게 되면, 그치? 복제해서 4분염체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라지알, 스몰알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얘기지? 네. 그치? 그리고 비분류 현상에 의해 가지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종류와 이제 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는 지금 라지알, 스몰알로 이제 되어 있는 이 조직체가 그 4분 염색체를 하는 거는 아직 감수 분열이 안 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 전 단계에서지. 중요한 거는 4분 염색체, 4배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생식세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완두가 탄생했을 때 그 탄생한 완두 자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표현형을 갖다가, 유전 형질을 갖다가 지금 4N으로 이렇게 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면 생식세포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자손들이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겠지. 감수분열에 의해서. 그치? 그러기 위해서 제시문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부터 검색해야 되는, 뭐부터 파악해야 되면 감수분열 과정의 상동체가 4분 염색체, 감수분열 중간에 그 결과물인 생세포를 만들기 전에 4분 염색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밝히고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자손에게, 딸세포에게, 그치? 흩어져 가는지, 이동해 가는지, 그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어? 자, 좀 까다롭고 4배체 문제를 갖다가 다뤄본 경험이 없다면 한 번쯤은 좀 받을 필요가 있어. 알겠지? 진지하게. 자, 그래서 4배체 완두가 갖고 있는 두 쌍의 상동염색체가 감수 1분열기에서 4분체를 형성하지 4개가 이가염색체 만들어가지고 4분체를 형성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라지알과 스몰에서 만드는 3가지는 어떤 경우들이 되겠냐? 그래서 라지알 4배체 생표였으니까는 원래 4개가 있어야 되지. 그치?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이 자기 복제를 하게 되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그치? 총 8개가 되는 거야. 지금 부모가 4배체야. 부모가 4배체. 부모가 4배체고 감수 분열할 때 자기 복제해서 DNA 양을 늘리고 염색체를 만들면, 염색체를 복제해서 만들면 총 몇 개의 분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총 8개의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체세포 내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체세포 내에서. 그치? 총 4개의 염색체들을 라지알과 스몰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복제 통해 가지고 각각 이런 자기 복제한 염색체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겠지? 네. 그치?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이제 다른 염색체들끼리 어떻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겠지? 각각 이가 염색체를 한 덩어리씩 형성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둘이 접합이 되고 요 둘이 접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둘이 접합이 되고 이렇게 둘이 접합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지? 네. 그치? 그런 가능성들, 무작위적인 조합의 가능성,
그것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총 몇 가지가 나타난다?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걸 이렇게 써본 거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원래 이제 R이 라지 R과 스몰 R이 있으면서 비분리현상에 의해서 4배체가 만들어진 부모가 있는 거야. 그럼 부모 자체에서 라지 R이 몇 개? 2개. 스몰 R이 몇 개? 2개. 스몰 R이 2개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이 상태에서 분열 전에, 분열 단계에서 자기 복제를 통해서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쌍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총 8개의 염색 물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자, 그리고 이것들의 쌍의 조합을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쌍,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쌍이 2개의 4분 염색체가 두 개의 4분 염색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네. 그치? 그리고 또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지. 네.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조합의 종류는 X자. 그쵸. 대각선으로 해서 라지 R, 스몰 R들이 결합하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의 경우가 쌍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됐지? 네. 그래서 이거 똑같지 않아요?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대각선으로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것과 이거는 염색체가 이것과 이거는 서로 같은 염색체들이야, 다른 염색체들이야. 다른. 그치,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같지가 않은 거야. 봐봐, 왜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는 지금 스몰 R만 보지만 라지 R과 스몰 R만 보지만 염색체 하나에 유전 요소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유전 요소가 하나가 들어있는 게 여러 개가 들어있지. 유전자들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들어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R과 여기에 있는 스몰 R은 서로 같은 스몰 R이야, 다른 스몰 R이야? 다른. 그치, 서로 다른. 만일 연관까지, 우리 제시문에 연관도 있으니까 만일 연관까지 따른다면 이거 연관된 염색체들이 서로 다른 연관성을 가지면서 다른 염체와 다른 유전 요소와 DNA와 결합돼서 유전체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염체를 만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알아? 다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응?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본 거야. 그래서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두 번째 경우는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은 형태지만 일부러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순서를. 네. 알았지? 뭐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뭐 R이긴 하지만 얘를 스몰 R 프라임, 라지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여기서 표현하거나 쓰기에는 조금 더 좋을 거야. 그치? 네. 4분체를 생각할 때는, 4배체를 생각할 때는 요 요소, 이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결합하는, 조합하는 걸 갖다가 잘 한번 봐주면은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할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자, 감수 분열이 완료되면, 자, 그러면 이제 감수 분열이 완료되면 생식세포는 다음과 같은 유전형과 비를 가진다. 자, 감수 분열이 일어났어. 이 현상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각각의 4배체 염색체들이 어떻게 되겠어? 2개씩 짝지어서 따로따로 흩어지겠지. 그치?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했자. 얘가 지금 염색체, 이가 염색체 하나처럼 행동하는 거지.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그치?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로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 단계는 정상적으로 가서 생세포가 만들어진다면은 요건 어떻게 쪼개져야 돼? 쪼개지게 되면. 그치? 그대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쪼개지지? 이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쪼개져? 몇 번 쪼개져야 돼? 분열이 2번 일어나니까 2번 쪼개져야 되지? 네. 그치? 2번 쪼개진, 여기서는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알았죠? 4배체 염색체가, 4배체가 만들어질 때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4배체가 자손을 만들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쪼개지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에서는 총 몇 종류, 뭐 어떤 종류만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그냥 라지 R 스몰을 2종류. 그치, 라지 R, 스몰 R만 나오고 있는 거야. 라지 R, 스몰 R 몇 개? 4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즉, 4개의 딸 세포가
모두 같은 유전형을 가지고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해봐야 되지. 나머지 종류들에 대해서도.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요건 방법 조금 알아. 사실 이게 뭐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라고 4배 채워가는 게 아주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오면은 굉장히 생각이 까다롭기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봐두면 좀 도움이 될 거야. 확실하게 유리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다뤘던 거.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그치?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얘네도 그냥 이렇게 쪼개보면 되는 거야. 두 번 분열한다. 그러니까 얘는 라지 R이 몇 개 나와?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그치? 이렇게만 나오지? 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 어떻게 따져볼까요?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그 다음 거는 대각선으로 이건 붙은 거는 반대로 해줘야겠지, 이거는. 이렇게 바꾸어서. 그리고 쪼개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봤듯이 이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엮은 거는 서로 다른 점체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딸 세포들을 만들죠, 지금. 네. 그치? 네. 딸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종류들과 또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해서 조금 설명을 길게 했어. 알았지? 네. 자, 그러면 라지 R, 라지 R 총 몇 개? 한 개, 두 개. 그치? 네. 라지 R, 스몰 R 몇 개? 하나, 둘, 셋, 넷. 또 어딨나? 여기 있네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총 8개가 나타나네요. 그쵸? 스몰 R, 스몰 R은 여기 있는 2개. 그래서 2대 8대 1로 해서 1대 4대 1의 유전자형과 비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교과에서 이걸 할 리는 없지. 그치?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4배체 염색체를 갖다가 4배체가 생세포를 만들 때 무엇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잘 봐두는 기회가 됐으면 해. 알았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제 하는 거야. 자, 4배체 완두에서 열린, 이번에는 4배체 완두에서 열린 완두콩. 금방 우리가 분석했던 그런 딸 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완두콩 종자가 만들어진 거지. 자, 완두콩의 유전자형 종류와 그 비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번에 이제 자손이 형성되었을 때 4배체 완두로부터. 네. 4배체 완두로부터 자손이 형성되면 그 자손도 몇 배체겠어? 해도 4배치. 그치, 4배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아까 전에 우리가 4배체 완두의 생시세포를 봤었을 때 유전 요소 2개를 동시에 가지고 항상 유전 요소 동시 라지 R, 라지 R이나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을 갖다가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똑같은 4배체 배우자와 만든다고 한다면 혹은 자가수분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4개의 염색체 유전자를 가지게 될 거야. 자, 그때 만들어지는 유전자의 종류와 비를 구하여라. 이거는 뭐 하면 돼? 이제 표를 만들면 되지. 금방 우리가 봤던 뭐라고? 퍼센트상 그래도 돼요. 그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뭐 다른 거 없어. 그래서 1대 4대 1의 비율도 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1대 4대 1의 비율에 맞춰야겠지. 네. 그치?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거는 뭐 이 표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 결과적으로 해서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 3개, 스몰 R 하나. 라지 R 2개, 스몰 R 2개. 라지 R 하나, 스몰 R 3개. 스몰 R 4개. 이렇게 분류게 되겠지. 총 4가지가. 네. 그래서 1개,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어진 8개, 그 다음에 총 16개에다가 2개니까 18개. 8개, 1개. 이런 비율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요거 계산하는 거는 그대로 교과적인 과정들을 따라서 초기 조건만 달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소문항 세 번째. 4배체 완두에서 열린 완두콩의 표현형의 종류와 그 비를 구하시오. 4배체 완두에서 열린 완두콩의 표현형의 종류.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죠? 아까 전에 나타난 여기에서. 우리 금방 표에서 봤던 거에서 아까 전에 유전형을 분리한 거고 여기서 이제 표현형만 뽑아내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죠? 그래서 그것들 개수. 뭐 2번하고 1번이 조금 이제 고된, 소문항 1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고 2번하고 3번은 교과적인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1번 문제 풀다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을 잡아야 돼?
그리고 1번 문제 잘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돼? 2번하고 3번도 제대로 안 풀리겠지, 이거. 그치?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거의 뭐, 이것도 뭐 공짜로 가져갈 일은 없겠지만은, 교과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1번 문제에서의 그런 원리적인 분석에 대해, 이 소재지,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알고 어느 정도는,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는 방향을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으니까, 이 소재도 중요하게 이거는 한번 보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기도 하고, 응? 자, 그래서 이제 뭐 표현형이라고 했을 때 뭐 라지알, 그치? 둥근 형질. 둥근 형질은 뭐 둥근 주름지 형질이 열성이기 때문에 완전 열성이고, 라지알이 완전 우성이니까 다 그냥 완전 우성이고, 우성 형질 나타나고 마지막에 있는 20알만 4개 있는 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35대 1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표를 뭐 다시 실제 답안에서는 표를 다시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앞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완두가 가진 유전 형질의 특성을 알아보기에. 문제 2번은 문제 1에서 줬던 그 4배체 조건이 지금 있어 없어? 빠졌어요? 이거 4배체가 아니야? 네. 뭘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쓰고 있는? 그치. 유전형들을 갖다가 봤었을 때 유전형 보니까 여기는 A가 만약 4배체라면 A 관련된 게 몇 개 있어야 돼? 4개. 4개가 있어야 되는 지금 2개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2배체 완두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환기시켜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완두가 가진 유전형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AA, BB, CC, DD와 스몰 a, b, c, d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었다. 자, 이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켜 자손 2대를 얻었다. 다음 표는 자손 2대의 표현형과 개체수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가 앞에 이제 수능 문제 봤던 거 굉장히 유사한 문제야, 이거는. 그치? A, B, C, D는 스몰 A, B, C, D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그래서 표를 갖다 하나로 묶어 놓긴 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해놨네요. 여기는 A, B에 관한 것만 쫙 정리해놓고, 여기는 A, C에 관한 것, 여기는 A, D에 관한 것만 쫙 정리해놨어.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 거야? 연관관계 보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비례관계식들만 생각해주면 돼. 자, A와 B는 어떻게 돼 있어요? A, B는? 대략 9대 3대 3대 1 나오죠? 네. 그치? 그래서 이거 9대 3, 이거는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 자료 쓸 때 수능 문제도 간혹 그렇긴 하지만 논술 문제 갔을 때 이거 딱 떨어지게 안 줘. 약간 유사하게 주는 거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건 다른 거 생각 없어. 이거 나오면은 9대 3대 3대 1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서로 다른 염색체들 두 가지, 유전자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독립의 법칙을 무조건 먼저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A, B 상에서 연관이나 교차를 따질 때 무조건 독립의 법칙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비례관계를 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충 맞춰보면 돼.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돼 있어? 연관돼 있어? 연관이 돼 있지 않아? 안 돼. 그치. 연관돼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염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죠? 그치? 네. 그런데 이때 주요. 그치. 아까 전에 수능 문제 풀 때 얘기했지. 논술 문제에서는 그런 걸 쓱 빼는 경우들이 있어. 이 문제의 조건에 보게 되면 A, B가 서로 여기에 대해서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제시문에서는 교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치? 네. 그러니까는 얘는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연관이 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치? 독립의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독립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만 어떤 가능성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 대신에? 연관인데 그치. 교차되어서 서로 그치. 독립인처럼 유전되는 경우를 뭐 그치. A랑 그치. 빈도수가 많으면 그 거리가 가까워서 뭐 교체가 더 잘 일어난다던가. 그치. 그래서 얘는 만일 교차가 됐다고 한다면은 A 유전자와 B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 거리가 가깝겠어, 멀겠어? 9대 3대 1에 9대 3대 3대 1에 가까우려면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지? 네. 그러면 거리가 가까우면은 연관에 가까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 염색체상에서 거리가 가까우면은
아무래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죠?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혹은 외부 요소에 의해 가지고 그 염색체의 유전자의 이동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뭐 이런 유전자 이상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겠지. 선생님 근데 음. 가까워야 음. 교차도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강한 거지. 근데 제시문에서 음. 교차의 발생 빈도는 염색체 상에서의 두 유전자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했는데 그럼 둘 다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은 거리가 크면은 거리가 멀면 거리를 센티미터로 생각하자. 쉽게 얘기해서. 거리가 10cm인 거하고 거리가 20cm인 거. 거리가 누가 커? 아 거리가 커야 교차가 더 잘 일어난다. 그치. 그리고 거리가 크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거기서 얘기하는. 이게 언어적인 해석의 문제지, 지금. 네. 망할 뻔했다요. 둘 서로 가까워야 잘 붙어 있어야 교차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과학 문제, 특히 생물 문제로 보면 말로 설명한 게 많잖아. 과학적 원리를 말로 설명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언어적인 사용에서 이제 헷갈린 경우들이 간혹 있어. 아하. 알겠지? 여기서 거리와 가깝고 먼 것. 멀수록 거리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교차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리가. 네. 자, 그거 이해했으면 됐어요? 자, 이해 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형률이, 뭐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앞으로 돌아가서 보다가, 자료 보다가. 자, 그래서 봤더니 A와 B는 이제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고, 교차의 가능성이 크지. 그치? 교차에 의해서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와 C는, A와 C 같은 경우에는 딱 라지 A, 라지 C와 스몰 a, 스몰 c만 있고 이것들의 교차된 경우, 그 같이 대립전자가 서로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은, 그치? 없네, 아예.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A와 C는. 그냥 라지 C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치, 라지 A와 라지 C가 연관되어 있고 스몰 A와 스몰 C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네. 아니면은 뭐 연관되어 있으니까는 이거는 뭐 교차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 같아요. 그치, 이거는 교차에 대해서는 그 거리에, 이런 현상에서는 교차는 거리를 생각할 필요 없어. 교차 이전에 연관의 정도가 강하냐 적으냐가 더 우선이야. 알았지? 얘는 이미 연관이 돼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차에 대한 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치. 그리고 그 연관 거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교차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교차가 나타나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만일 나타난다면 요것들이 이제 비율에 관한 문제가 조금 얘기될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A와 D 사이에서는. A와 D 사이에서는 뭐 특별한 이제 비율적인 요소들이, 그치? 5대 1대 1대 3. 아, 이게 약간 3, 원래는 상인 연관인데 조금 약간의 거리의 문제 때문에 그치. 약간 그 서로 이렇게 뒤바뀐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이에요. 그쵸? 9대 3대 3대 1에 일단 안 떨어지죠. 그렇다고 연관만 되었다, 완전한 연관이라고 보기는 어때? 어렵죠. 그치, 어렵지. 그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교차가 진행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연관된 상태에서의 교차, 상인 연관에서의 교차. 그치? 대신에 그러면 염색체 상에서의 A, B의 얘도 교차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치? 그러면 A, B 상에서의 거리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 만일 교차가 일어난다면은 얘가 거리가 멀고 얘는 더? 좀 가깝. 그치? 조금 더 가깝게 있겠지. 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대적인 거리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A와 B의 연관성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 자료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보면 되는 거지. 설명할 수 있겠지? 네. 자료 보고 A, B의 연관성 9대 3대 3대 1이니까는 그치, 각각의 서로 다른 연관성이 없고, 그치, 연관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염색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쵸? 혹은 연관돼 있으되 그 거리가 어떻다? 멀어서 뭐가 일어났다? 마치 독립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것처럼
교차가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네. 논리적인 이제 말맞춤만 잘 해주면 되겠지. 그거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문제에 따라서 만약 교차가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교차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야겠죠. 됐지? 그것만 설명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대신에 이제 그 근거는 뭐? 이 수치의 비. 9대 3대 3대 1.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다? 독립적으로 분리되며 서로 다른 염체에 있음을 의미한다. 자, 하지만 이 비가 나오는 경우가 교차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 조건이 빠져 있으므로 교차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반드시 그래서 다른 염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일한 염체에는 두 현상들이 있다고 서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치? 교차에 의해서 근접한 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급해줘야겠어요. 자, 염색체 상에서의 A와 C, D 간의 상대적인 거리. 마지막 문제. 금방 설명했지? 네. 얘는 이제 교차가 활발하게 일어나. 만일 A와 B가 교차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 봐봐. 염색체 상에서의 A와 C. A와 C는 아예 두 가지였어. A와 B. A와 C, C와 D가 아니네. 그치? 제가 미쳤습니다. 네, 이제. A하고 C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상대적으로 얘는 연관돼 있고 그 거리가 어떻게 돼 있는 경우야? 그치? 아주 가까이 붙어서 서로 떨어져서 행동을 거의 안 하는. 그래서 상대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이 비율 가지고 얘기하면 돼. 아니면 요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 가지고 매우 강한 연관으로서 염색 유전 요소 간 거리가 상당히 유전자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얘는 그치? A와 D 사이에서는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이제 유사하게 좀 크게 벗어나 있으므로 얘는 연관돼 있을 때 그 연관성이 작아서 교차가 크고 유전자 간 거리가 AC의 거리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으니까. 그치? 네. 그런 정도만 정확하게 근거 들어서 양적 관계로 비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 따라서 염체상에서 C는 A에 매우 근접해 있고 D는 A에서 C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다. 상대적 거리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는 마지막에 문제 요구사항으로 결론 마무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문제 보다 보니까, 수능형 문제하고 비슷한 소재도 있고, 또, 낫형, 낫모양, 결명 적혈구 빈혈증과 같은 그런 이제 현상, 교과와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조금 특별한 요소를 집어넣는 경우,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하거나, 혹은 과학적 원리에서 추론하게 하는 유형의 문제. 그 다음에 1번 문제처럼 아주 대표적인 교과적인 어떤 기본 이론들, 이전의 이론들을 현재의 과학적 도구로서 뭐 설명해보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4배체라고 하는 교과에서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교과적 유전 원리에다가 재심을 해서 약간의 이론적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개념과 이론 설명을 덧붙여서 새로운 어떤 그 유전 현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설명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문제들도 있었어. 약간의 배경식을 좀 알아둬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죠, 오늘은. 그치? 네. 그래서 다양한 문제의 종류를 이 영역에서 출제하고서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유형 정도만 분석할 수 있어도 실제로 이제 관련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필수 있을 정도는 될 거야. 알겠지?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여기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그 학습 과제들을 갖다가, 풀어서, 다음 주까지, 이번 주 토요일이지? 이번 토요일 수요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볼게요. 그래,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또 시험 또 뭐 정리하려면 좀 바쁠 텐데, 혹시라도 힘들면은, 뭐 주말 동안 지날 때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수업 시간 말고 뒤에 이메일로 보내줘도 돼요. 알겠죠? 주말에 풀고 해. 그래, 오늘 수고 많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쌤, 잠깐 질문인데. 그래. 아까 4배체 그거 뭐 표현형 B 나온 거 보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게 이 4배체를 그 품종 개발할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품종 개발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냥 2배체를 사용할 때보다 우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도 포함이 되지. 그러면 뭐 나중에 뭐 품종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이러면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치.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품종을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떤 하나의 형질만 보고서 개발하지는 않아. 이제 연관되어 있는, 만일 그 유전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동종의, 그 염색체들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 세트가 있단 말이야, 조합이. 네. 그 조합 전체가 워낙 좋을 때, 지금같이 어떤 유성형질에 대한 유전율이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에, 4배체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 순종을 우리가 얻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순종에 대한 교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 그리고 이제 또 그것들이 유전 현상 중에는 지금과 단순하게 우성과 열성으로만 볼 수 없고, 우성과 열성 관계로만 볼 수 없고, 다인자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 네. 그치? 예를 들어서 3배체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품종 개량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4배체, 4개의 염색체가 관여해서 어떤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인자 유전에 의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중간 유전 형태. 알겠지? 그럼 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수박도 많은 수박도 나올 수 있고, 더 없는 수박도 나올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우열 관계가 확실할 때는 우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려고 하는데 쓸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중간 유전 형태로 해가지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형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품종 개발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한 이유가 되겠어. 예. 알겠지?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시고요? 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